저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 상대는 70세 정혜 누나입니다. 미쳤어, 오빠? 돈 때문에 할머니랑 결혼하는 거야?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웃고 있었고 결혼식 날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도연의 아파트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고 있었죠. 도연은 평소와 같은 차분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여동생 김은정과 몇몇 친척들은 방금 들은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오빠, 지금 농담하는 거지? 70세 할머니랑 결혼한다고? 은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농담 아니야. 다음 달에 한정혜 씨와 결혼할 거야. 미쳤어? 오빠 나이가 몇인데? 37살이잖아. 그 할머니는 70이라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도연 씨,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갑자기 이런 결정을. 도연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선택입니다. 사실 도연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가 한정혜와 결혼하려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원한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정혜 씨를 한번 만나봐. 그럼 이해할 거야. 도연이 말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도연이 문을 열자 한정혜가 서 있었어요. 7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흰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분홍빛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그녀는 고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 씨. 정혜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죠. 들어오세요, 정혜 씨. 도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이 정혜를 대할 때만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은정은 정혜를 보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상상했던 것처럼 노쇠하거나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혜에게서는 이상한 친근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오빠가 이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하려는 건지. 정혜 씨, 이쪽은 제 여동생 은정이에요. 도연이 소개했어요. 정혜는 은정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은정 씨. 많이 놀라셨죠? 이해해요. 은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죠. 식사하시죠. 도연이 모두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식사 내내 은정은 오빠와 정혜를 번갈아 관찰했어요. 둘 사이의 로맨틱한 기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상했죠. 그녀는 이 결혼에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오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은정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정혜를 바라본 후 대답했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정혜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은정은 그 순간 이 결혼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도연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요. 비 내리는 어느 가을날 30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 10살 김도연은 창가에 앉아 비를 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죠. 어머니는 전화 통화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버지 김진수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디 갔어요? 도연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곧 오실 거야. 아버지가 회사에서 좀 힘드신가 봐. 사실 김진수는 그날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10년간 일구어온 반도체 기술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처한 거였죠. 경쟁사 조봉식 회장의 회사가 김진수의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언론에는 김진수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기사까지 실렸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진실을 밝힐 시간도 방법도 없었죠. 진수 씨, 이제 어쩌시려고요? 회사 고문 변호사가 물었어요. 김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봉식, 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는 늦게 귀가했어요.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현관문 소리에 깨어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죠.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김진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모든 게 끝났어. 회사도 평판도 다 잃었어.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머니가 김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김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불가능해. 언론에는 내가 사기꾼으로 보도됐고 빚은 산더미야. 조봉식이 그가 내 인생을 망쳤어. 도연은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항상 강인하고 희망찬 아버지였는데 그날 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이틀 후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진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도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오열하고 있었고 7살 은정이는 옆집 아주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도연이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를 서재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서재에서 발견한 유서에는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조봉식,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날 이후 도연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2년 후에는 그녀마저 세상을 떠났죠. 남매는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연은 외삼촌 집에서, 은정은 이모 집에서 자랐죠. 16이 된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가족 생일을 조합해 열 수 있었죠. 안에는 USB와 몇 장의 서류,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때를 위해 금고 안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김진수와 조봉식이 함께 있었어요. 한때 그들은 동료였던 거죠. 도연은 그날 밤 아버지의 USB를 보관하고 서류들을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후 도연은 독학으로 건축사가 되어 성공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조봉식에 대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조봉식의 여동생 한정혜를 만나게 된 거였죠. 도연은 오랜 시간 계획을 세웠어요. 조봉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동생과 결혼함으로써 그의 가문 내부로 들어가 진실을 밝히고 복수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어린 시절의 그 다짐이 이제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발표 이후 도연의 생활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정혜의 집을 방문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결혼 준비 과정 같았지만 도연의 눈빛에는 여전히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정말 이해가 안 돼. 은정이 도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죠. 70세 할머니와 결혼이라니. 정말 사랑하는 거야? 도연은 설계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사랑이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지. 대체 뭐가 더 중요해? 그 할머니가 재벌이라도 돼? 아니면 은정이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어요.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거야? 도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냥 내 선택을 존중해줘, 은정아. 오빠, 아직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지? 벌써 30년이나 지났잖아. 은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넌 그때 어렸으니까 잘 기억 못하겠지만 나도 기억해, 오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어머니가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신 것도 다 기억해.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면 오빠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도연은 여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어요. 걱정 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뿐이야. 한편 정혜의 집은 고풍스러운 한옥이었어요. 서울 북촌에 위치한 이 집은 조봉식 가문의 오랜 재산 중 하나였죠. 정혜는 혼자 이 큰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도연 씨, 차 한 잔 드세요. 정혜가 정갈하게 차를 내왔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에 비해 우아하고 단정했죠. 감사합니다, 정혜 씨. 도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정혜가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은정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동생분이 많이 반대하시죠? 정혜의 눈빛은 이해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으니까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정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도연 씨, 정말 이대로 결혼하실 건가요? 저는 도연 씨의 진심을 알고 있어요. 도연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 김진수 사장님에 대해서요. 정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연은 차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혜 씨, 어떻게 저희 오라버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혜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죠. 그럼에도 결혼을 원하시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쩌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도연은 정혜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도 무언가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복수의 칼을 거두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도연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침실 한쪽 벽장 속에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있었죠. 그는 상자를 꺼내 오래된 USB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는 USB였죠. 아버지,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혜의 태도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한편 은정은 도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오빠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본 파일 이름들, 조봉식 관련 자료, 한정의 프로필,
이건 분명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오빠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은정은 결심했어요. 정혜의 가문에 대해 직접 조사해 보기로 한 거죠. 도연은 그날 밤 아버지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걸까요? 복수가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도연의 고뇌에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갔죠. 은정의 방은 어두웠어요. 노트북 화면만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집중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한정혜, 한정혜. 은정이 중얼거리며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는 그리 많지 않았죠. 70세 노인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많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은정은 생각했어요. 정혜 씨의 오빠는 누구지? 그녀는 검색창에 한정혜 오빠라고 입력했어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조봉식 회장, 여동생 한정혜 씨와 함께 자선행사 참석. 조봉식? 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죠. 아버지의 유서에 있던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은정은 급하게 다른 창을 열어 김진수 조봉식이라고 검색했어요. 30년 전 신문 기사들이 화면을 채웠죠. 반도체 기업 파산, 회장 김진수 자살, 자금 유용 의혹, 조봉식 회장 경쟁사 파산은 경영 실패 때문. 은정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녀는 마우스 휠을 내리며 기사들을 읽어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조봉식은 아버지 김진수를 파산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오빠, 은정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정혜 씨와 결혼하려는 거구나. 은정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오빠가 복수를 위해 노인과 결혼하려 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녀는 컴퓨터를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도연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로요. 오빠. 은정이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다행히 사무실에는 도연 혼자뿐이었죠.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아, 무슨 일이야? 비도 오는데. 알았어, 오빠. 다 알았다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 씨가 조봉식의 여동생이라는 거, 그리고 조봉식이 아버지를.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았죠. 어떻게 알게 됐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은정이 소리쳤어요. 오빠 정말 복수하려고 70세 할머니와 결혼하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도연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리고 있었죠.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나도 기억해, 오빠.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정혜 씨는 무슨 죄가 있다고. 정혜 씨도 그 가문의 일원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조봉식의 동생이라고. 70세 노인이야, 오빠. 그리고 그녀가 뭘 했다고 그래. 오빠가 복수하려는 상대는 조봉식이잖아. 은정이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도연은 여동생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상처와 분노가 깃들어 있었죠. 넌 모르는 게 많아. 아버지의 USB에는. 뭐? USB? 은정이 물었어요. 도연은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증거야. 조봉식이 어떻게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언론을 통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지에 대한 증거. 그래서 그걸로 고소하면 되잖아. 왜 이런 식으로.
은정이 말했어요. 법적 시효는 이미 지났어. 그리고 도연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조봉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을 통해서.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건 잘못됐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결의와 정의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죠. 은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빠가 하려는 일은 아버지가 원하셨을 일이 아니야. 오빠가 그동안 본 USB가 전부는 아닐 거야. 도연은 놀란 듯 은정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결혼 전에 아버지의 메시지를 끝까지 봐봐, 오빠. 은정이 말하고는 사무실을 나갔어요. 도연은 혼자 남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어요. 은정의 말이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죠. 정말 아버지의 USB에 그가 아직 보지 못한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혜는 정말 그냥 복수의 도구일 뿐일까요? 그날 밤 도연의 아파트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그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USB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USB였어요. 지금까지 그는 아버지가 남긴 증거 자료들만 살펴봤을 뿐 마지막 영상 파일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죠. 언젠가 복수를 완성한 후에 보려고 미뤄두었던 거예요. 아버지,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어요. 에버던스라는 폴더는 그가 이미 수십 번 살펴본 것이었어요. 조봉식이 김진수의 기술을 탈취한 증거,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린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도연은 라스트 메시지라는 폴더를 클릭했어요.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죠. 만든 날짜는 김진수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어요. 도연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 김진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창백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도연아, 은정아. 아빠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건 직접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야. 김진수의 목소리가 서재를 채웠어요.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내가 조봉식에게 당한 일은 너희도 자료를 통해 알게 될 거야. 그가 내 기술을 훔치고 내 명예를 짓밟았지. 하지만 김진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 복수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야.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그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죠. 나도 처음엔 복수심에 불탔어. 조봉식을 무너뜨리고 싶었지. 하지만 알게 됐어. 그의 여동생 정혜는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정혜에 대해 알고 있었다니. 사실 나는 한정혜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그녀는 오빠 조봉식과는 달라. 오히려 조봉식에게 상처받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어. 김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영상이 계속되었지만 갑자기 중간에 끊어졌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죠. 뭐야?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뒷부분이 손상된 것 같았죠. 도연은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정혜가 피해자라고? 그리고 복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고? 아버지, 정말 그게 아버지의 진심이었나요? 도연이 빈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정혜였죠. 여보세요? 도연이 받았어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정혜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내일 시간 되시면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가 말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영상을 본 지금 그는 정혜에게 더 많은 질문이 생겼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그는 영상 파일을 복구할 방법이 떠올랐죠. 컴퓨터 전문가 친구에게 부탁하면 손상된 뒷부분을 복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메시지가 뭐였을까? 도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복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희가 정말 피해자라면?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면?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도연은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내일 정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그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도연은 북촌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죠. 가을 햇살이 테이블 위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정희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죠. 늦지 않았죠? 정희가 도연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다른 손님들도 몇 없었죠. 도연 씨, 사실 결혼식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떨렸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제 본 아버지의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도연 씨가 왜 저와 결혼하려는지 알고 있어요. 정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김진수 사장님, 도연 씨 아버님과 제 오라버니 사이에 있었던 일 말이에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특히 가족 사이에는요.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왜 결혼을 승낙하셨습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 아셨으면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도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속죄라뇨? 도연이 물었어요.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연 씨, 사실 저도 오라버니의 피해자예요. 도연은 아버지의 영상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어요. 정혜는 오히려 조봉식에게 상처받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어. 어떤 의미인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간직해온 사진들이에요. 도연은 사진첩을 펼쳤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죠. 젊은 시절의 정혜와 도연의 아버지 김진수 그리고 조봉식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저희 셋은 대학 동기였어요. 정혜가 설명했어요. 사실 저와 김진수 사장님은 매우 가까웠죠.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와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오라버니가 반대했어요. 우리 가문의 여동생이 작은 회사 사장과 만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오라버니의 압박에 못 이겨 김진수 사장님과 헤어졌어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넘겨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정혜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 후 오라버니는 김진수 사장님의 기술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합법적인 인수를 제안했지만 김진수 사장님이 거절하자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라버니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기술 탈취와 명예훼손.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정혜는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그때 오라버니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오라버니는 저를 집안에 가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죠. 김진수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30년간 품어온 분노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사실은 아버지의 옛 연인이자 조봉식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니. 그럼 지금까지 왜? 도연이 물었어요. 오라버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요. 정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제 의지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도연 씨가 저에게 접근했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당신이 김진수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죠. 도연 씨가 복수하려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정혜가 도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제가 평생 배운 교훈이에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저와의 결혼은 정혜 씨에겐 무슨 의미입니까? 정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김진수 사장님에 대한 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아들을 돕고 싶었어요. 도연 씨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식에서 제가 계획한 건 도연이 말을 꺼냈어요. 알아요. 오라버니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려고 하셨죠? 정혜가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해방일 수도 있으니까요. 카페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죠. 아버지의 USB에 영상이 있었어요.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혜 씨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정혜의 눈이 커졌어요. 진수 씨가 저에 대해 말했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혜 씨가 이 일과 관련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혜 씨도 피해자일 수 있다고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하지만 영상이 중간에 끊겼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지 못했죠. 도연이 아쉬움을 표했어요. 정혜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도연이 물었어요. 김진수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오라버니가 가로채서 저는 최근에야 찾을 수 있었죠. 정혜가 설명했어요. 아마 도연 씨가 가진 영상의 나머지 부분일 거예요. 도연은 USB를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진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정혜 씨, 그동안 제가 도연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도연 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요. 진실을 밝히는 자리로 만들어요. 오라버니가 저지른 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했는지. 도연은 정혜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복수가 아닌 진실과 화해의 자리. 아마도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내일 결혼식장에서 뵙겠습니다. 정혜 씨.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혜도 따라 일어났어요. 네, 도연 씨. 이제 모든 게 끝나갑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쩐지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죠. 결혼식 당일 서울의 고급 호텔 웨딩홀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흰 장미와 리본으로 꾸며진 입구, 우아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준비실에 있는 도연의 마음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죠. 어젯밤 정혜가 준 USB를 통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빠 괜찮아?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도연 옆에 서 있었죠.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아버지의 영상을 다 봤어? 은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혜 씨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부분까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은정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여동생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할 거야. 복수가 아닌 진실과 화해를. 은정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정말 다행이야, 오빠. 그때 문이 열리고 호텔 직원이 들어왔어요. 신랑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입장하시겠습니까? 도연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웨딩홀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제단 앞으로 걸어가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사람들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37세 남자와 70세 여성의 결혼이라니 누구라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도연이 제단 앞에 서자 음악이 바뀌고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정혜가 입장하고 있었죠. 그녀는 흰색과 연한 푸른색이 섞인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품이 있고 아름다워 보였죠. 정혜가 도연 옆에 서자 사회자가 결혼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한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조봉식이었어요. 78세의 그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승리와 교만함이 섞여 있었죠. 저 사람이 아버지를 파멸시킨 장본인이구나. 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앞에서 김도연 씨와 한정혜 씨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도연과 정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혜의 눈에는 이해와 결의가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을 진행하기 전 신랑 김도연 씨께서 특별히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김도연 씨, 편지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원래 그가 준비한 편지는 복수의 선언이었죠. 조봉식의 죄를 모든 하객 앞에서 폭로하고 정혜와의 결혼이 복수를 위한 계략이었음을 밝히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의 손에 들린 종이는 달랐어요. 어젯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은 후 새롭게 쓴 것이었죠. 도연이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조봉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조봉식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이 결혼식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놀라서 조봉식을 바라보았어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오라버니.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봉식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위압감이 있었죠. 내 여동생이 이런 젊은 남자와 결혼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게다가 그는 도연을 노려보았어요. 이 사람의 정체를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웨딩홀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도연 씨는 김진수의 아들입니다. 조봉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파산하고 자살한 그 김진수 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도연은 조봉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강렬했죠. 맞습니다.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김진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조봉식 회장님, 제가 왜 정혜 씨와 결혼하려 하는지 정말 아십니까? 조봉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복수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넌 실패할 거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도연은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리고 다시 조봉식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편지를 읽겠습니다. 도연이 종이를 펼쳤어요. 웨딩홀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저는 30년 된 상처의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웨딩홀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고정되었죠. 그의 손에 들린 종이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30년 된 상처의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 이 결혼을 계획했을 때 저의 마음은 복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조봉식의 얼굴이 굳어졌죠. 네, 인정합니다. 저는 한정혜 씨와의 결혼을 통해 조봉식 회장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30년 전 제 아버지 김진수는 조봉식 회장의 음모로 인해 회사를 잃고 명예를 잃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웨딩홀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도연의 말을 듣고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2년 후 세상을 떠났죠. 저와 동생은 친척 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은정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른 하객들도 충격과 슬픔의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저는 조봉식 회장의 여동생인 한정혜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가문에 들어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죠. 도연이 말을 이어갔어요. 조봉식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이 무례한 녀석? 이런 자리에서 감히. 그러나 도연이 조봉식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정혜 씨를 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혜 씨 역시 조봉식 회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요. 조봉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어젯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보였어요. 이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혜 씨와 제 아버지는 서로 사랑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조봉식 회장이 그들의 관계를 방해했고 결국 아버지의 회사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조봉식이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거짓말이다.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 조봉식 회장님. 도연이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기술 탈취 증거, 언론 조작 증거, 그리고
정혜 씨를 감금했던 증거까지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조봉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죠. 내 아비는 무능한 사업가였을 뿐이야. 파산은 자기 잘못이지. 조봉식이 소리쳤어요. 그때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정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크린에 김진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웨딩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특히 조봉식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오래된 원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죠. 이 영상을 틀어주세요. 도연이 은정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메시지를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은정이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조봉식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어요. 그가 신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라버니. 정희가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어요. 웨딩홀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누군가가 의사 없습니까? 라고 외쳤고 몇몇 사람들이 조봉식 주변으로 모였죠. 도연은 망설였지만 이내 조봉식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십니까? 조봉식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도연을 노려보았어요. 넌 절대 이길 수 없어. 호텔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알려왔어요. 하지만 조봉식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죠. 정혜가 오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라버니, 제발 버티세요. 조봉식은 힘겹게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정혜야, 미안. 그가 속삭였어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이 순간 그가 30년간 증오해온 사람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그가 원했던 복수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조봉식을 들것에 실었죠. 함께 가봐야겠어요. 정혜가 도연에게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하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결혼식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여러분,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조봉식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도연과 정혜 그리고 은정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웨딩홀에는 김진수의 영상이 여전히 준비된 채로 남겨져 있었죠. 병원 응급실 앞 도연과 정혜 그리고 은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의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심근경색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빨리 조치했고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앞으로 며칠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사가 돌아간 후 세 사람은 병원 로비의 벤치에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결혼식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길 바랐는데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오라버니는 항상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면은 약했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아직 아버지의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은정이 말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맞아. 우리 셋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그들은 병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은정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죠. 화면에 김진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영상은 도연이 이미 봤던 부분부터 시작됐죠. 도연아, 은정아. 아빠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건 직접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야. 김진수의 목소리가 카페의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정혜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듣는 김진수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내가 조봉식에게 당한 일은 너희도 자료를 통해 알게 될 거야. 그가 내 기술을 훔치고 내 명예를 짓밟았지. 하지만 내가 정말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 복수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야. 나도 처음엔 복수심에 불탔어. 조봉식을 무너뜨리고 싶었지. 하지만 알게 됐어. 그의 여동생 정혜는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사실 나는 한정혜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그녀는 오빠 조봉식과는 달라. 오히려 조봉식에게 상처받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어. 여기까지가 도연이 본 부분이었어요. 화면이 잠시 정지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김진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실 정혜와 나는 서로 사랑했었어. 김진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조봉식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 그리고 내 회사까지 망가뜨렸어.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화면 속 김진수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려는 듯 했죠. 하지만 도연아, 은정아. 아빠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야. 그 마음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김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길 바란다. 증오가 아닌 용서로 살아가길 바래.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울렸죠. 만약 언젠가 너희가 조봉식이나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복수하지 말아라. 진실을 밝히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남기는 부탁이다. 김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리고 혹시 정혜를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전해줘. 그녀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김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제 아빠는 가야 할 것 같구나. 도연아, 은정아. 사랑한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카페 테이블 주변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죠. 세 사람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혜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도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그가 품어온 복수심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도연이 속삭였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오빠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오빠, 이제 우리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각자의 감정을 추스렸어요. 카페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정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오라버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니까요.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조봉식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오라버니, 정혜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도연과 은정이 그 뒤를 따랐죠. 조봉식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특히 도연을 보자 그의 표정이 경직되었죠. 오라버니, 우리가 방금 진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를 봤어요. 정혜가 조봉식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조봉식은 산소 마스크를 조금 내리며 힘겹게 말했어요. 무슨 메시지?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영상입니다. 아버지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조봉식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의 강인했던 표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라버니, 이제 모든 걸 고백할 때예요. 정혜가 조봉식의 손을 잡았어요. 진수 씨와 제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 오라버니가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회사를 무너뜨렸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을요. 조봉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도연과 은정에게 충격이었죠. 그토록 강인하고 무자비해 보였던 조봉식이 울고 있다니. 나도 후회했다. 조봉식이 간신히 말했어요. 매일 밤 김진수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 정혜는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어요. 오라버니, 교만했어. 내가 너무 교만했어. 조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야, 너가 진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도연은 자신의 평생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참회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그리고 김도현. 조봉식이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너의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망가뜨렸어. 도연은 말없이 조봉식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30년간의 분노와 증오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조봉식이 힘겹게 말했어요. 늦었지만 정혜가 오빠의 손을 꼭 쥐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오라버니.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조봉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죠.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 조봉식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도현, 은정, 그리고 정혜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죠. 진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조봉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쳤는지 눈을 감았죠. 병실을 나온 세 사람은 말없이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감정의 파도가 너무 거세서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네요.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진수 씨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어떻게 될까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과 정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이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아마 다른 의미의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정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복수나 속죄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새 출발의 의미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질녘 병원 창문으로 비치는 붉은 노을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죠. 이틀 후 서울의 대형 호텔 기자회견장.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모여 있었어요. 조봉식의 기자회견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이죠. 재계 거물 조봉식 회장, 30년 전 사건에 대한 충격적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조봉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심근경색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옆에는 정혜가 조용히 서 있었고 도연과 은정도 기자회견장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조봉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진수 사장의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김진수 사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파괴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제 잘못을 인정하려 합니다. 조봉식이 계속 말했어요. 김진수 사장은 뛰어난 기술자였고 정직한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30년 만에 회복되는 순간이었죠. 또한 저는 제 여동생 정혜의 인생도 망가뜨렸습니다. 조봉식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녀와 김진수 사장이 서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욕심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방해했습니다. 정혜야, 미안하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저는 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고자 합니다. 조봉식이 마무리했어요. 김진수 사장의 자녀들인 김도현 씨와 김은정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김진수 재단을 설립하는데 기부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김진수 사장이 꿈꿨던 기술 혁신과 젊은 공학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조봉식은 지쳤는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정혜가 오빠의 휠체어를 밀고 기자회견장을 나갔어요. 도연과 은정도 그들을 따라 나갔죠. 복도에서 네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김진수의 명예는 회복되었죠. 김 사장 자녀분들, 조봉식이 도연과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봉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죠. 조 회장님,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는 용서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용서하렵니다. 조봉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은정도 다가와 도연 옆에 섰어요. 우리 가족이 30년간 짊어진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도연과 은정을 바라보았어요. 진수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과 정혜는 결혼식을 취소한 웨딩홀에서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결혼이 아닌 다른 의미의 만남이었죠. 그들은 빈 웨딩홀의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인연은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도연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복수가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삶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 씨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요. 진수 씨와 제가 못다 이룬 사랑.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정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도연 씨와 은정 씨를 통해 진수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해요. 도연의 눈에도 따뜻한 감정이 맴돌았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요. 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정혜가 동의했어요. 다음 날 도연과 은정, 그리고 정혜는 김진수의 묘소를 찾았어요. 30년 만에 세 사람이 함께 찾은 첫 방문이었죠. 그들은 김진수의 묘 앞에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어요. 아버지,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도연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저는 복수가 아닌 용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됐고요.
은정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빠가 원하셨던 대로요. 정혜는 김진수의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진수 씨,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할 수 있네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묘소를 나오는 길, 세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슬픔과 한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죠.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도연이 정혜에게 물었어요. 정혜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행을 다닐까 해요.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이제라도 가보려고요. 그리고 김진수 재단 일도 돕고 싶고요. 자주 찾아뵐게요. 은정이 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요, 은정아. 이모라고 불러줘서 고맙구나.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꽁꽁 얼어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복수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석양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30년의 한과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어요. 함께 저녁 먹으러 갈까요? 도연이 제안했어요. 우리 세 사람, 새로운 가족의 첫 식사로요. 은정과 정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앞으로의 길은 밝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으시죠? 오늘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조용히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